5억 4천만 원 이상이 되고 연소득이 1천만 원이 넘게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보험 김재한입니다. 제가 최근에 연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관련된 내용을 접하시고 걱정 어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익히 내용을 들으신 분들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으실 만한 내용들을 엄선해서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부양자가 무엇인지, 또 누가 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 건강보험료는 얼마가 나가게 되는지 차례대로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와 법령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아시다시피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고 적용 대상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 분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가족을 의미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자영업을 하시는 세대주의 자녀분들, 즉 세대원들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요즘 이 피부양자에서 이슈가 많은데요. 국민연금이 전부인데 피부양자가 탈락됐다. 국민연금 받으면 비상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할까봐 국민연금 가입이 감소하고 있다 등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은퇴 후에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피부양자가 탈락되고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부양자는 정확히 누가 될 수 있는지, 또 탈락하게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공식 홈페이지와 법령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제2호를 나열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 기준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길고 어려운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자면 크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구분되고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보험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바로 탈락하게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관련된 법은 개정이 자주 되고 2단계 개편이 적용된 2023년 8월 기준의 내용임을 참고 바랍니다. 설명되어 있는 소득 요건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째,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리고 둘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이란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제41조 1항 각호의 소득들의 합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의 소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득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행규칙 제44조를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그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1천만 원 초과가 되었을 때 초과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전액 합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된 금액이고 필요경비가 공제된 소득금액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가 우선적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액, 즉 소득의 합계액으로 계산이 되고 연금소득도 연금소득공제 전 총연금 수령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에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2002년 이전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연금액도 전액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소득들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택임대소득은 여기서 제외한다라는 단서도항이 더 있는데요. 결국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은 1원이라도 없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어떻게 계산되어 반영되는지는 앞서 설명드린 시행규칙 제44조를 동일하게 따르는데요. 단서조항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다르게 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국세청 홈페이지 설명 내용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란 연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둘 중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때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방식은 필요경비만 공제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반영하지만 분리과세 방식은 총수입금액, 즉 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같이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반영합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 설명된 계산구조를 같이 보시면 여기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을 등록한 등록임대주택과 그렇지 않은 미등록임대주택으로 구분되어 설명되어 있는데요. 수익금액을 보시면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월세만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간주임대료라는 항목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간주임대료란 부부가 합산 3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했을 때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주택자들은 간주 임대료까지 합산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필요경비는 총 수익금액의 60%를 인정해주고 소득금액은 이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 기본공제 400만 원을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필요경비는 수익금액의 50%를 인정해주고 소득금액은 이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 기본공제 200만 원을 공제하여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제 계산해보면 임대사업 등록자는 1,000만 원 초과 시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곧바로 피부양자가 탈락이 되고 미등록자는 400만 원 초과 시 곧바로 피부양자 탈락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국세청 자료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참고하여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음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명된 재산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알기 쉽게 요약하자면, 첫째, 재산세 과표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둘째, 5억 4천만 원 초과이지만 9억 원 이하이고 연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는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표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를 잘 해석하면 피부양자 조건을 볼 때 재산은 토지나 주택, 건축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만 모두 합산하여 계산되고, 은행 예금, 주식 등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은 상관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의 금액은 시세가 아니고 재산세의 과세 표준으로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9억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70% 정도인 6억 4천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과표는 이 공시가격의 60%인 3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고, 이 3억 8천만 원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험. 이렇게 피부양자 조건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다시 설명하자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소득 요건은 연소득 2천만 원 기준과 사업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표 5억 4천 이하이거나 5억 4천 초과되더라도 9억 원 이하이고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그래프로 정리해서 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참고로 2023년 8월 현재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소득 여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표의 합이 9억 원 초과가 되면 탈락, 그리고 9억 원보다 적더라도 5억 4천만 원 이상이 되고 연소득이 1천만 원이 넘게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요건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요건 9억 원 이하이면 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더 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개개인별로 각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본인 명의의 재산과 소득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내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남편은 소득 요건은 맞추었지만 재산 요건을 못 맞췄다면 남편만 피부양자를 탈락하게 되고, 아내는 그대로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 유지할 수가 있어서 영향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만 지역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는 동일하게 요건을 맞췄지만 남편이 재산 요건이 아닌 소득 요건을 못 맞춰 탈락했다면 전과 다르게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을 탈락하는 동반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어 부부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여 세대주 한 사람에게 모두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피부양자가 탈락되었을 때 건보료는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